시청자가 궁금한 종목으로 문 열어보겠고요. 펠리즌 투자의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들 저희가 그래도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을 한번 꾸려봤거든요. 네. 첫 번째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주입니다. 그중에서 현대 BNG스틸 우선주가 지난 거래 상한가,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했다가 네. 지금은 살짝 풀렸거든요. 네. 제2의 삼성중공업 우선주가 될 수 있을지 네. 투자 매력도 100점 만점에 한 줄 코멘트까지 전해주시죠. 네, 앵커님은 우선주 혹시 매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옛날에 삼성전자 우선주요. 네, 그건 괜찮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약간 투기성이 가미된 종목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솔직히 실익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10점 드리려다가 네. 그래도 그나마 어떤 아직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30점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점을 주셨습니다. 낮은 점수여요. 이유가 있겠죠. 한번 토론방에 들어가서 우선 투자자분들의 생각 살펴보고 하나씩 풀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현대 BNG스틸 우선주뿐만 아니라 우선주들의 경우에는 물량 자체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랐을 때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상한가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우선주들의 반란이다, 시기가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현대 BNG스틸 우선주가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주가 상승 이유 대표님은 아시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린 그 자체가 네. 사기겠죠.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일단 본주랑 보통 이제 지금 최근에 우선주의 강세는 본주가 움직이니까 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은 있는데 지금 괴리율 자체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본주가 8,000원대인데 우선주가 뭐 12만 원대가 넘어간다라는 부분들 쪽에선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도 같이 이어지는데 일단 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어떤 유통 물량 별로 없는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붙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반사 작용들 이쪽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왜 앞서서 우선주 관련된 종목들을 매매해 보셨냐고 말씀드리냐면은 네. 일단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 수익이 날 것 같죠. 네. 근데 막상 매매해서 팔 때 보면은 호가가 이렇게 쫙 밑으로 또 벌어져 있다 보니까 팔 때 오히려 저 밑으로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생각했던 것만큼 가다가 많은 현상이 나오고요. 네네. 그럼 기분만 좋다 많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랬었을 때 아무래도 실익이 없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어떤 BNG스틸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스테인리스 강판 매출이 97%로 우리나라 2위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보게 되면은 실적이나 뭐 자산 대비 저평가로 보이긴 하는데 이제 경기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우선주의 이상 급등에 대해서 일단 경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현대 BNG스틸 우선주가 더 갈만한 모멘텀이 있는지 본주의 상승 매력이 있는 건지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30점인 만큼 매도는 해야겠네요. 네, 그냥 이따가 오후에 또 그 물량이 급하게 나오면서 쭉 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혹시나 그래도 이 한 20%대 이상에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내일 한 13만 원대 진입을 할 때 그래도 이 정도에서 팔자라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본질과 내용을 담보로 되지 않는 패턴이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만 원의 매도 초점으로 우선은 털어보자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군도 확인해 볼게요. 앞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우선주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우선주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거든요. 난리 났는데 접근 유효한가요? 보통 저희가 시장에서 조정 신호다. 네. 시장이 좀 무거워지고 앞으로 좀 조정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신호로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첫 번째가 그동안 강세로 갔었던 어떤 대형주가 우선주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시장에서 조정 신호로 지금까지 많이 여겨져 왔습니다. 네. 근데 오늘 딱 그런 현상이 나오네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이 이제 앞으로 이어질 뭐 선물 옵션 만기일 때 어떤 영향권이 시장에서 좀 둔하게 무겁게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게 만드는 그런 시장 분위기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선주의 강세를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대형주가 쭉 가다 보니까 우선주가 덜 따라왔다 그러면은 그에 따른 괴리를 좀 좁히자 네. 이런 쪽으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들인데 점수는요? 그거부터 말씀드려야죠. 그래야죠. 점수는 그래도 일단 50점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50점이면은 어떤 종목을 고르냐에 따라서 80점, 9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종목에 따라 10점이 될 수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우선주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토론방을 돌아다니면서 하나씩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주를 아무거나 타라, 반란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 우선주, 현대비엔지치 우선주, 일양약품 우선주, 이 세 종목의 주도주로 보인다. 가볍고 강한 놈들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세 분출한 주요 우선주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의 조정기의 신호라고 하니까 괜히 무섭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그냥 뉘앙스를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우선주에 강점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주가 강한데 이제 따라오는 현상 그런 쪽에 이제 무게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본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을 한 50%대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보다 많이 벌어진 종목들이 이를 채우는 과정은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뭔가 어떤 시장에서 과열식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썩 좋은 현상은 아니죠. 게다가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배당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1, 2%더 주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우선주에 대한 매력들이 높아지는 가운데 어떤 지금 순환매 쪽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나마 좋겠지만은 지금처럼 어떤 시장에서 대형주에 연관되는 우선주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우선주가 수급 때문에 과열로 보인다라는 부분들은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뭐 이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 우선주, 뭐 일양약품 우선주 이런 쪽은 조금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우선주를 매매했던 경험이 있는데 네. 그때 너무 아쉬웠던 게 삼성전자가 가면은 같이 가긴 하는데 상승폭이 더디었고요. 네. 빠질 때는 더 빠졌던 그 기억이 있어서 그 그렇죠. 이후로 저는 우선주 매매는 잘 안 했어요. 네. 근데 최근 시장에 우선주가 이렇게 핫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뛰어드신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우선주 내에 투자 가능한 최선주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좀 전략을 세워주세요. 전체적으로 가능한 우선주의 전략으로 보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아, 차라리 그냥 네. 지금 대표적인 우선주들, 특히 뭐 삼성전자 우선주라든가 현대차 우선주라든가 이런 쪽은 특히 현대차 사무비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 수익률 계산하게 되면 7%가 넘어갑니다. 오, 높네요. 그런 어떤 시장 대비해서 어떤 배당률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약간 어떤 시장이 눌렸을 때나 아니면 조정기 때 조금씩 모아가서 배당을 노리는 전략 이런 쪽으로 짜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급등락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우선주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가 힘들다라는 관점을 꼭 염두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주의 점수는 그렇기 때문에 50점 좀 애매한 점수를 받았고요. 세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앞서 하락 조정이 약간 시그널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로 하나 우선주의 상승, 두 번째 방산주의 강세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마침 저희가 오늘 빅텍을 꼽아봤거든요. 네. 대화가 끊긴 남북 간의 관계 때문에 반대 수혜로 오늘 방산주 빅텍이 오르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100점 만점의 투자 매력도 점수를 주시죠. 네, 또한 20, 30점대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네. 패턴이 그래도 계속 고점을 경신하는 패턴이길래 너무 박하게 점수를 줄 수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어서 일단 50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예상보다 네. 빅텍이요. 저희 방송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없던 것 같거든요. 매도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경협주들이 하락할 때 반대로 급등하는 게 역시 방산주잖아요. 외국인들이 5,150원에서 200원대까지 쓸어 담았다.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평가하신 분들도 있고 한 달 기다리면은 이제 한 3,500원까지 흐를 것이다. 여기서 찬물이 끼얹는 분도 있는데 방산주들 오늘 상승은 뭐 실질적 수혜는 아니지만 심리적인 기대 때문에 오른 거겠죠? 그렇죠. 실질적인 수위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에 북한이 나왔던 의도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북한이 지금 미국의 제재라든가 또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또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궁지에 몰리고 내부적인 결속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관점을 항상 보게 되면 또 외부에서 답을 찾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남만에 대해서 적대시가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회한 게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흐름들인데 또 정치는 정치죠. 또 언제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른다라는 관점 쪽에서는 일단 주시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심리적인 테마고요. 게다가 연간 순이익 한 20억대 잘 나왔다고 하는 작년에 20억대 순이익이 나왔습니다. 근데 시총이 1,400억이다. 말이 안 되죠. 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그만큼 많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요. 일단 주봉의 패턴이나 좀 큰 흐름을 봤었을 때 빅텍의 주가를 보게 되면 일단 트레이딩을 못하게 만들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뭐 흐름을 보게 되면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는 패턴이 나오죠. 그만큼 어떤 시장의 어떤 유동성들이 이런 방산주에 대한 심리적인 흐름들을 계속 끌고 가면서 어떤 저점대에서는 매매가 움직이는 경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점수를 줄 수도 없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점대 이상으로 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5,500원대 정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또 어떤 이슈가 불거지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왔을 때 저점에서 노려서 대응하자라는 관점적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5,500원에서는 매도 그리고 변동성 확대에 주의해보자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네. 경협주들은 좀 빠지잖아요. 네. 지금의 매수 기회로 보는 건 좀 무리일까요? 네, 지금은 매수 기회를 보지 마시고요. 네. 이제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 남북경협 관련돼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분이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대통령의 또 전략적인 부분들이 또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다 바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당장 뭐 오늘 아까 청와대에서 입장은 잠깐 나왔지만은 뭐 원론적인 수준이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슈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핫 종목 만나보시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너무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추가로 넣은 종목인데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라고 하고 나서 코로나19가 터지고 더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거든요. 과연 본 HDC 현대산업개발에는 호재인지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매력도를 한번 줘볼게요. 네, 지금 관련돼서 좀 애매하게 포기를 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상당히 그나마 나을 텐데 애매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점수는 한 50점 정도로밖에 일단 못 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나오는 추가적인 얘기를 또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점을 받은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좀 아쉬운데 한번 저희 토론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파격적인 재협상은 없을 것이다. 계약은 계약인 게 현실인 만큼 현대산업개발의 요구대로 조건 변경 어려울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뭐 한숨은 돌렸네. 일단 조건 바꿔줘야 산다고 했으니 바꿔주지 않을까. 그 안에서도 의견이 바꿔준다, 아닌다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전면 재검토 요구 받아들여질까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채권단 입장에서는 노라고 하겠죠, 당연히. 계약은 계약인데 앞서 잘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토론실에서 얘기가 나온 것처럼 계약인데 그나마 현대산업 HDC 현산 입장으로 보게 되면 좀 억울하죠. 특히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계약하고 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 부채만 4조 5천억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격대 인수를 하기보다 일단은 약간 우리 인수 안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약간 엄포를 놓으면서 뭔가 또 가격 협상이나 아니면 또 조건 협상들을 다시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인수는 하겠다는 의지죠.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 단기적으로는 일단 예상보다 더 부진하게 나왔던 이 흐름들을 그대로 안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는 악재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는데 악재지만 또 한 1, 2년 뒤에 또 어느 정도 여객 수요가 회복된다. 그래서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호재겠죠. 그렇죠.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불확실성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너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매한 포지션에 애매한 점수 50점을 받았어요. 만약에 어느 정도 협상이 잘 진행이 된다면 HDC 현대산업개발도 손실을 줄이고 그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인수가 된다라는 확정 사항이 있으니까 서로 윈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양측에 대한 가격 전략은 그럼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단기적으로는 말씀드렸던 오늘의 결론은 애매입니다. 애매. 예, 애매하다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죠. 그래야 항공주와 관련된 쪽의 업황이 살아나고 HDC 산업개발에서도 오히려 안 좋을 때 인수를 해서 그에 따라서 변화가 나온다고 그러면 훨씬 더 가치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결정을 했었을 때는 일단 가격이 강했을 때는 팔았다가 다시 어떤 이슈가 또 나왔을 때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HDC 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근이 강력한 저항입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는 일단 돌파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시 그래도 뭐 또 시장 흐름들과 함께 보셔서 한 2만
원대 초반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갔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 쪽으로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요? 아시아나항공은 솔직히 지금 개인적으로는 네. 어떤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의 형태를 띄우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한 4,700, 800원대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일단 파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좀 클린화돼야 되겠죠. 리셋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게 되면은 항공주 쪽에서 뭐 대한항공이나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은 좀 제한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다른 항공주들이 쏠 때 아시아나항공은 못 갔어요. 네.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우선 LCD 현대산업개발은 50점 애매하다라는 포지션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